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은 저희가 그 TDL이라는 서비스의 그 푸시 컨텐츠 고도화 경험을 공유하면서요. TDL이 데이터 기반으로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SK텔레콤에서 광고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에서 광고 기술팀을 맡고 있습니다. 기술원 조직에서 여러 가지 근거리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고객의 행동을 분석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다가 3년 전부터는 이 사업 조직으로 이동을 해서 광고 관련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이 몰로코와 같은 에드텍 기술 기업에 이제 투자도 하고 업성과 같은 광고 플랫폼, 티들과 같은 광고 서비스를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광고 사업의 성장을 같이 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티딜 서비스를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티딜 서비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면서 데이터 기반으로 성장했을 때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경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TD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보이는 형태는 커머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커머스인데 이제 TD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게 되면은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프라, 문자라는 자원을 저희가 이용을 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골라주거나 아니면 오퍼링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큐레이션 커머스라고 TD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TD를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는 우리가 밸류를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키워드는 뭐 일반 커머스들이 뭐 대부분 가지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TD는 어떤 T 멤버십처럼 SK텔레콤 고객만을 위한 어떤 혜택으로 저희가 다가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 문자를 좀 수신할 수 있는 고객 풀이 1,700만 명을 저희가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이제 소싱하고 뭔가 가격에 대한 고민 없이 온라인 최저가로 이제 전 상품을 무료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뭔가 들어와서 구매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간단해야 되겠죠. 뭔가 편리해야 되고 그런 편리한 구매 경험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로 뭔가 찾아간다, 제공한다, 오퍼링한다라는 개념에서 저희가 맞는 어떤 추천의 개념을 적용을 해서 고객들한테 밸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가성비에 대해서 좀 선호하는 3050 세대를 저희가 좀 공략을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2020년 4월부터 출시를 해서 올해 지금 3년째를 맡고 있는데요. 네, 고객 반응들도 네, 뜨겁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가성비가 좋다라든지 문자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서 좋다, 또는 아니면 나는 티딜 때문에 통신사 안 바꾸겠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더 어떤 팀 멤버십처럼 텔레콤 고객만을 위한 혜택으로 저희가 더 자리매김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문자라고 했던 거는 존재를 했었잖아요. 그럼 TDL이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고 이제 하게 되면은 기존 저희가 텔레콤에서는 문자를 어떤 B2B 기업들에게 벌크로 뭐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마케팅 수단으로서 광고주의 원하는 형태의 마케팅을 대행해주는 일회성 마케팅 수단으로서 문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TD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가지고 새로운 BM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체 커머스 기능을 가지면서 물건을 팔고자 하는 광고주와 그리고 고객들을 연결을 해서 마케팅을 수행을 해줌으로써 광고에서는 코스트 퍼 세일즈, CPS라는 개념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가지고 새로운 BM을 창출했다라는 거에 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저기 그래프는 지금 거래액이 월별로 얼마나 이제 성장했는지를 저희가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비즈니스의 성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원동력이 생길 수도 있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만들면서 비즈니스를 키우고 있는 데는 TDL에서는 데이터 분석이 하나의 주요 원동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오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이 부분이 TDL 전체를 어떤 핵심 기술 경쟁력을 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좌측에 보면 이제 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ICT 패밀리라고 해서 오늘도 이제 많은 회사 SK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텔레콤의 데이터를 커머스에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커머스와 관련된 상품을 이용을 해서 이 사람의 관심사를 추정한다라든지 이 물건을 어퍼링했을 때 어느 정도의 구매 가방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측 스코어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자라고 하는 거는 자원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발송하는 횟수도 한정적이고 고객도 뭐 풀이 있긴 하지만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발송 상품을 어떤 식으로 최적을 매칭을 해서 보내느냐가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 요소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문자에 태워서 사용자들이 이제 앱이나 웹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반응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반응 데이터를 가지고 캠페인의 성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요 지표들을 보면서 다시 또 최적화를 해 나가고 이런 반응 데이터는 머신러닝의 어떤 학습 데이터로 다시 쓰여져서 스코어를 최적화하는 이런 피드백 룹이 계속 돌게 되는 거고요. TDL에서 어떤 데이터 기반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는 이 안에 그 박스 안의 내용들이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테크 서밋을 2020년에 저희 기술원 쪽에서도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저기 텔레콤 데이터를 가지고 뭐 예측 스코어라든지 아니면 머신러닝 기반으로 스코어를 어떻게 좀 고도화하는지를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제가 저 우측에 있는 발송 상품을 어떤 식으로 최적을 매칭을 하고 그다음에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떻게 TD 서비스를 더 성장시키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저희가 가져간 좀 사례인데요. TDL 안에서는 상품이 뭐 신상품도 있고 그다음에 팔아봤을 때 잘 팔리는 상품도 있고 그야말로 뭐 베스트 스테디셀러와 같은 여러 상품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상품들의 판매력을 예측하는 거는 발송량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팔아본 상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객들이 반응을 했고 그다음에 판매량이 어떻다라는 것들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수요 예측을 하는 게 비교적 용이합니다. 근데 항상 어려운 부분이 콜드 스타트 문제인데요. 신규로 들어온 상품이 MD가 보기에는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라고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잘 팔릴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부분은 항상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품력 지수를 만들 때 그러면 이 콜드 스타트 문제를 풀 수 있는 신상품에 대해서도 상품력 지수를 좀 더 고도화해 보자라는 쪽으로 또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MD를 찾아가서 본인이 상품을 소싱하실 때 어떤 상품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지금 잘 팔리고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이 있고 남들한테 잘 인지가 되는 인기 상품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상품력 지수를 만들 수 있는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잘 팔린다라고 하는 거는 SK텔레콤의 ICT 패밀리가 있는 그 11번가 데이터를 이용을 하면 뭐 판매량에 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별로 이 상품에 대한 판매 지수에 대한 부분을 어떤 트렌드 지수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이 좀 괜찮은 건지에 대해서는 항상 그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좀 중요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네이버의 외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브랜드 지수라는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격에 대한 경쟁력인데요. TD를 추구하는 바가 온라인 최저가, 뭔가 고객이 가격에 대한 고민 없이 우리가 뭐 오픈마켓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엄선된 상품이다. 가격에 대한 고민 없이 구매를 유도를 하고 있어서 이 상품이 얼마나 가격 경쟁력을 가지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최저가 데이터를 저희가 좀 크롤링을 했고요. 이 크롤링한 데이터를 100% 그냥 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팀에서 약간 그 데이터를 조금 더 튜닝하는 작업들을 거쳐서 최저가 지수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
상품력 지수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 때 저 세 가지 데이터가 얼마만큼의 판매량을 이제 예측을 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상관도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적합한 상품력 지수를 만들었고요. 이 상품력 지수에 따라서 신규 상품이 얼마만큼의 판매력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예측 기반으로 저희가 발송을 이제 했을 때 실질적인 거래액에 대한 증대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신규 상품에 대한 것들을 어떤 휴리스틱한 경험으로 이건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발송량을 가져가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량적 지표를 좀 만든 게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니까 저희가 앞서서 설명드린 그 머신러닝 기반으로 학습 데이터를 이제 가져갈 때 판매량 데이터가 항상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상품을 이제 묶을 때 뭐 그 홍삼이라고 해서 진관장 홍삼하고 농협 홍삼이 똑같을 것 같지만 똑같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상품적 지수로 저희가 유사 상품을 묶어서 학습 데이터를 더 보강하는 그런 쪽도 활용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뭔가 이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자원이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늘 고민이 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 만약 생각하실 때 지금 뭔가 판매가 가능한 돈판과 같은 어떤 돼지고기가 있고 뭐 아니면 애플워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누구에게, 그다음에 어떤 상품을 매칭해서 문자를 발송했을 때 거래액에, 저희가 가져가는 목적함수가 이제 거래액인 거죠. 거래액을 최대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쉬우면서도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잘 팔리는 상품을 이제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상품에서 고객들의 그 구매 가망 스코어가 있기 때문에 그 구매 가망 스코어로 상품을 발송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거 자체를 전부 최적화 알고리즘 기반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그 좀 목적성을 가져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래액 자체를 최대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아예 발송을 바꿔보자라고 해서 다시 한번 좀 가져본 게, 이 아래 표를 보게 되시면 모든 상품에 대해서 고객들의 구매 가망 스코어가 있는데요. 이 스코어를 다시 이제 예상 전환율로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전환율로 바꿨을 때 상품에 대한 단가가 있는 거고요. 그 단가를 이제 비춰보게 되면은 이 A라는 사람한테 이 물건을 팔았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예상 매출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고객별로 또 상품별 예상 매출액이 나올 텐데요. 그리고 문자를 발송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보내야 된다, 아니면은 어떤 상품에 대해서는 발송량을 어떻게 가져가자라고 하는 약간의 그 제약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런 제약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경우에 가장 최적의 고객당 상품과, 그리고 그 어떤 고객을 선별하는 요 발송 로직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이 시뮬레이션에 따라서 발송이 이제 이루어지게끔 자동화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그 뭐 제약식을 튜닝하는 여러 가지 좀 A/B 테스트를 거쳤고, 그리고 뭐 제약식이 많아진다라든지 아니면 고객 수, 상품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속도가 이제 느려지는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병렬 프로세스로 저희가 좀 해결을 하면서 이 오른쪽에 있는 발송당 성과가 실험군이 이제 15%까지 개선이 되는 성과를 만들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과 상품을 이제 최적으로 매칭하는 이 부분을 알고리즘 기반으로 좀 최적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자라고 하는 거는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텔레콤 내부에서도 뭔가 문자라는 자원을 약간 정보성으로만 좀 활용을 해서 커머스에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컨텐츠의 그 배치와 그다음에 내용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이런 경험들이 쌓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자를 이제 열었을 때 사용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제거를 하고, 어떤 식의 문자의 내용을 개인화하고 그다음에 배열을 바꾸는 게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A/B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문자에 대한 클릭률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저기 보이는 어떤 이미지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어떤 텍스트의 내용도 개인화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거를 AI 메시지 봇이라고 해서 어떤 그 컨텐츠에 대한 부분도
개인화를 좀 자동화시킴으로써 어떤 클릭률을 더 높이는데 문자에 대한 컨텐츠도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티딜은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서 구매하는 고객이 75%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유입을 이제 이끌어냈다 하더라도 유입된 고객이 구매로 전환되게끔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전의를 봤을 때 어디에서 구매로 좀 이어지지 않는 어떤 크리티컬한 영역이 어디 있을까라는 걸 저희가 좀 살펴봤었는데요. 이게 그 주문서 페이지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구매 전환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전환 페이지에서 이탈이 발생을 하는 요소들을 저희가 좀 발견을 했고요. 왜 이탈을 할까라는 거 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뭐 쿠폰에 대한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라든지 가격에 대한 노출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주문서 페이지에 명확하게 노출을 해주고 또 사용자들이 주문서 페이지를 이제 빠져나갈 때 이탈 팝업을 띄워서 고객들이 유입되고 난 다음에 전환으로 더 많이 이어질 수 있게끔 UX 개선을 통해서 고객 이탈 방지를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4가지 정도의 저희가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문자라는 자원을 이용해서 티딜이 어떤 식으로 최적 발송과 그 다음에 유입된 고객의 전환을 일으키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빠른 성장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조직 문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텔레콤 내부에서는 문자를 가지고 새로운 BM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선한 일이고 그리고 좀 시도해 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게 이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은 이거 일단 실험하고 결정하자 라고 하는 개방적인 문화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트래픽을 저희가 일으킬 수 있고 누군가를 타겟팅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실험이 조금 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특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이 잘 되게 하려면은 굉장히 뭐 개발 조직, 분석 조직, 뭐 기획 조직, 마케팅 조직 여러 조직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효율적이라야 되는데요. 이런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이제 조직이 좀 크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더 빨라지게 되는데요. 이걸로 얻은 어떤 빠른 속도 그리고 뭔가 좀 저희가 산모라고 해서 뭐 보고서라든지 어떤 이런 말씀드린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을 좀 없는 조직이다 보니까 A/B 테스트가 빠르게 좀 확산될 수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광고 사업 담당 안에 그로스 해킹 뭐 위원회 그러니까 뭐 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A/B 테스트를 하는 조직 그리고 마케팅 위원회 이러면은 마케팅에 대한 전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모션 계획들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뭐 추천위원회, 데이터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대부분 이제 위원회 이러면은 뭔가 이렇게 막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뭐 높으신 양반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이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실무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무자들이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게끔 체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원장이 뭐 2년 차였던 구성원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는 추천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마케팅위원회도 나는 좀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참여를 하게 돼서 구성원들이 조금 더 어떤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면서 업무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려면은 커머스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운영 조직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광고 회사로 자회사로 인크로스가 있고 인크로스에는 캠페인을 운영하는 운영 조직 MD와 그리고 실제 개발 조직 그리고 UX 개발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 텔레콤과 광고 자회사라고 하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뭐 시키는 걸 한다라든지 이런 조직이 아니고요. 이게 수평적인 조직으로 저희가 하나의 그 원바디처럼 움직이는 게 굉장히 좀 시너지를 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거버넌스 체계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거버넌스 체계는 사실 위에 보스가 좀 같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아마 사업부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기술 조직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기술 조직에 있다가 연구소에 있다가 사업 조직으로 이동을 했는데
기술 조직과 사업 조직이 협업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는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 기술 조직은 뭔가 연구 결과물을 만들지만 이거를 실제 사업에 적용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뭐 A/B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즈니스 환경도 좀 돼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성과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는 뭐 데이터도 수집돼야 되고, 뭐 아니면 아예 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게 바뀌어야 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술 조직에서 다 팔로우를 해서 사업에 빠르게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은 광고 기술팀이라고 하는 기술 조직인데요. 이 조직에서는 분석가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부터 해서 실제 모델링된 결과물들을 서빙하거나, 그다음에 발성과 같은 최적화 엔진을 만드는 분석가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술팀에서는 어떤 빠른 실행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들을 좀 가능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가 계속 바뀌면서 요즘은 어떤 것들로 인해서 실질적인 캠페인 운영이 달라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고객들의 그 행동들이 어떻게 지금 달라져서 우리한테 뭐가 지금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사업 조직에 있는 기술팀은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인사이트들을 기술 조직과 그 R&D 조직과 저희가 바이위클리 단위로 계속 좀 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인풋을 주다 보면은 또 그 사업 조직에 있는 조직은 또 인력이 좀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조언을 받아서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R&D 조직과의 협업도 비즈니스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협업 툴들을 얼마큼 잘 쓰냐가 빠른 어떤 데이터 기반의 성장을 이끌어내는데도 좀 중요한데요. 데이터 조직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분석에 대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뭐 수집부터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난이도 높은 일을 좀 하기가 어렵게 되는데, 이런 툴들을 데이터 툴들을 이제 셋업을 해서 운영팀에 내리고 사업 조직에 내리게 됨으로써 분석 조직은 조금 더 난이도 높은 일들, 그리고 좀 더 알고리즘 기반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협업 툴들을 어떻게 셋업하느냐도 빠른 성장을 가져가는데 큰 비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제가 여기까지 해서 티들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데이터 기반으로 어떻게 좀 성장을 만들어 가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일부분이고, 다양한 좀 시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좀 축적하고, 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또 인사이트를 찾고, 이런 작은 차이를 만들어 가는 것만 만들어 가야 어떤 더 큰 성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TD라고 서비스를 하면서 신규 BM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성공 경험을 좀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자리 나온 이유는 약간 리크루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혹시 이런 설명을 듣고 또 TD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미 좀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좀 올려주셨네요. 위에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D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SMS로 상품을 골라서 보내주시는데, 사용자 구매 이력을 기준으로 소모성이 강한 상품에 대해서는 기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추천하더라고요. 예로 뭐 마스크 50개짜리를 샀었는데 정확히 50일 뒤에 다시 해당 상품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개개인에 대한 구매 이력을 분석해서 소모성 있는 상품에 대한 추천 푸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네요. 네네. 저희가 그 상품 중에서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반복 구매 주기를 저희가 측정을 하고요. 그 반복 구매 주기가 이제 도래한 상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오퍼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좀 해당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개별 고객의 개별 상품에 대한 소스를 연산하게 될 경우에 연산량이 아주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객이나 상품별 세그멘테이션이나 클러스터링을 별도로 진행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네. 그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 상품 단위로 이렇게 스코어링을 만드는데 좀 어려움이 없었는데요. 상품 개수가 뭐 8,000개 뭐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성능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카테고리 단위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카테고리 단위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낮추고 있고요.
현재 그 고객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고객 단위로 스코어를 생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더 마케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그먼트를 좀 나눠서 어떤 세그먼트 정책에 따라서 차별화된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주신 질문이 있는데요. 유의미한 반응 데이터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티딜에서는 사용자의 반응 데이터 중에 어떤 정보들을 활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반응 데이터 중에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문자를 보냈을 때 보낸 그 상품을 이제 구매했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반응 데이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클릭을 했다 또는 구매를 했다, 그리고 그 티딜 서비스 안에서의 뭐 검색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찜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이라도 내비게이션을 했다라고 하는 이 모든 데이터들이 반응 데이터로 보시면 됩니다. 네, 너무 많은 질문이 있는데 또 다 다루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이상으로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우리 SK텔레콤 손은경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